오늘 금요일이죠? 즐거워요? 즐겁습니까? 선생님들 이제, 상당히 피곤합니다. 다행히 다음 주는 선생님이 월요일 날부터 출장이라 일주일 동안 30분만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제발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어제도 조회수 봤더니 어제껏 21개 나왔어요. 21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죠? 딱 우리 반만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배율기와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어제 뭐 배웠어요? 어제껏 간단하게 복습을 해야 되겠죠? 교재는 24페이지입니다. 몇 쪽이요? 24쪽. 교재 사람들은 집중하시도록 하고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라이브 강의 때는 필기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쳐다만 보라겠습니다. 핸드폰을 쳐다본 게 아니라 칠판을 쳐다보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율기입니다. 배율기. 근데 배율기를 하기 전에 어제껏 잠깐 복습하자면 어제껏 뭐였어요? 분리기였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제 기억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공식 생각나요? 공식 생각나면 그림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분류기는 전류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류를 딴 데로 흘러가기 위해서 분류기, 그러니까 저항을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익숙해져야 되죠. 이런 그림이. 그리고 얘를 어떻게 표현해서 내부 저항으로 표현했고 여기다가 뭘 달아줬어요? 분류기를 달아줬죠? 불과 어제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여기 흐른 거를 I라고 하고 여기 흐른 거를 뭐라고? IA라고 하고 여기 흐른 거를 IS라고 했는데 이 전류계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뭘 달아준 거예요? 여기다가 RS라고 표현한 거예요. RS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표기법이 다 다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볼 때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암기할 때 편합니다. 둘 다 소문자라면 복잡해져요. 대부분 책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고 시험 문제도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IA를 구하는 거예요. IA. 그러니까 IA를 구해야 되니까 무슨 분배 법칙이에요? 전류 분배 법칙을 푼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흐른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은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RS가 들어가야 되죠. 저항은 두 개니까 이 RS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측정 전압은 I니까 I를 왼쪽에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넘기면 RS분의 스몰 RA 플러스 RS 곱하기 IA가 되죠. 그럼 얘가 뭐예요? M이 되죠. M.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율 곱하기 IA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좀 하면 1 플러스 뭘로 됩니까? RS분의 스몰 RA. 얘 곱하기 뭐가 돼요? IA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조금 시험 볼 때 좀 팁을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M은 이꼬르 뭘 외워야 돼요? 1 플러스 RS분의 뭐가 돼야 돼요? 스몰 RA가 돼야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했어요? RS를 구하는 거라 했죠. RS가 뭐니까요? 분류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M-1분의 뭐예요? RA 맞죠? 이거 맞아요?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보다 보면 이거 나오겠지만 선생님 생각하니까 분류기는 아래 거 이렇게 합니다. 아래 거. 요거 중요하니까 아래 거 대문자가. 그러면 나중에 오늘 배울 배율기는 결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뒤집힙니다. 알겠어요? 잠깐 복습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가겠어요? 오늘은 자 배율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배울기는 사전 지식, 뭐가 필요할까요? 분류기는 전류계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럼 얘는 뭘 알아야 될까요? 전압계를 알아야 돼요. 전압계를. 그러면 전압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연결. 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무슨 분배 법칙이 나와요? 아, 병렬 아니죠. 직렬이죠, 직렬. 누가 병렬이라 했어요? 측정은 병렬인데 연결할 때는 직렬을 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전압 분배 법칙을 알아야 돼요. 전압 분배 법칙. 측정할 때는 병렬 연결이지만 우리가 배율기를 연결하게 되는 전압 분배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연이 배율기를 어쩔 때 쓰는 거예요? 배율기요? 요즘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이. 지금 딴 거에 빠져가지고. 똑같잖아요. 자, 뭐가 똑같아요? 측정범위인데 뭐의 측정범위요? 이번에는 전압계의 뭐예요? 측정 범위를 확대란 말을 쓰죠. 확대하기 위하여 뭐에? 전압계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죠. 뭐예요? 직렬로 뭘 연결해야 돼요? 저항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배율기. 자,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줘야겠죠? 공식은 분류기하고 반대인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필기는 집에서 하라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제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전지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백열전구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라고 기전력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 양단에 전압을 측정하려면 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압계를 연결해야겠죠? 선생님이 전압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초록색이 잘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전압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아날로그로 감성으로. 그러면 전압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는 거예요? 전구에 양쪽 찍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했더니 하자마자 얘가 측정 범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에다 뭘 단다고 말해요? 여기에다 뭘 달아요? 배율기를 단다고 말해요. 배율기. 얘를 우리가 책마다 다른데 우리 책에서 이제 R 네모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 전압이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상적인 전류계는 선생님이 저항이 0에 가깝다 하겠는데 전압계는 이제 무한대에 가깝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내부 저항이 존재하니까 R 뭘로 풀까요? V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해야 돼요. 대문자는 배율기 아니면 분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배율기라고 쓰는 게 배율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측정하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이면 어떻게 돼서 전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로로 그린다면 뭐가 되냐면 얘가 V가 되는 2가 되는 거예요. 2가. 다시 쉽게 그림 그릴 겁니다. 이제 실제 회로도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V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회로도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건전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2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려 있겠죠? 부하. 여기에 있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100열 정도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건전지기 때문에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끝까지 초록색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전압계가 되는 거고. 여기 내부가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겠죠? RV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연결한 거예요? 배율기를 연결했으니까 A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RM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볼트라고 치는 겁니다. 측정기의 전압이니까. 다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볼트일까요? 이걸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측정 한번 한다고 얘기하세요. 네. 다음 주에는 출장이긴 하지만. 봐보세요. 여기 측정했습니다. 바꿔야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볼트하고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2예요, 2.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쓰면 되냐? V를 구한다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스몰 RV 플러스 큰 놈 RM분의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니까. 스몰 R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측정이 뭐예요? 측정이 지금 얘죠, 얘. 얘 전압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스몰 RV분의 RV 플러스 RM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M이다 그 말이에요. 배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뭐예요? RV분의 RM V가 된다고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 M이 뭐란 얘기예요? M이 1 플러스 뭐가 돼요? 스몰 RV분의 큰 놈, 라지 M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분류기에서는 큰 놈이 들어갔죠? 얘는 위로 갔죠? 이게 시험 보러 갈 때는 그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요 놈이죠? 그럼 요 놈은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변합니까? 요 놈 넘기고, 요렇게 되죠? M-RV. 이거 맞아요? 제가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는 이제 분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배율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배율기는 전압계와 상관이 있고 분류기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 전류계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측정 범위를 넓힌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측정할 수 있는 게 용량 초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분류기라고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어제 설명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쓰임새는 뭐 이거 하나로 다 끝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뭐 쓸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분류기하고 배율기가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지만 시험에는 나오니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2개. 이제 뭐 남았어요? 오늘 뭐 한다 했죠? 히트스톤 브릿지 한다 했죠? 자, 24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 여러분 책에는 휘스톤 브릿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책을 잠깐 보세요. 선생님이 쓰는 동안에. 휘스톤 브릿지, 측정 방법입니다. 그런 측정기는 학교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카메라 안 나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여러분 책에는 휘스턴인데, 히트, 스톤, 피스톤, 브릿지. 자, 휘트스톤은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물리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1800년도 페레데이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현장에서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브릿지란 말은 뭔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토익 뭐 600점 이상, 700점 이상 다리란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하나를 그려줘야 돼. 그림 하나를. 예,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 여러분들 그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하고 좀 선생님 다르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생각할 시간 선생님 몇 분 줄까요? 아주 조용하네요. 그죠? 생각할 시간 30초 중에서는 30초. 30초. 자, 어디가 다리인 것 같아요, 어디가? 가운데. 이제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휴스턴 브릿지는 뭘 휴스턴 브릿지라고 그래요? 이걸 좀 말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연이 요즘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연이, 네. 휴스턴 브릿지가 뭐예요? 4개의 조항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걸로 빚이 조항. 와, 진짜 잘하네. 시험 합격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미지의 저항이란 말은 값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항 값을 알기 위한 측정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측정 방법. 자, 미지의 정의라면 얘입니다. 얘 수학에서 말하는 x로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모르는데 R로 R3를 연결하고 R4를 조절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저항값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공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초면 끝나요. 마주보는 것끼리 곱한 것은 마주보는 것끼리 곱한 거하고 똑같다. 결론부터 써볼까, 여기다가? 뭐라고요? 마주보는 것끼리 R1 곱하기 뭐예요? R4죠. R3 곱하기 뭐예요? X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X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X는 R3분의 1 플러스 R 곱하기 R4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평형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G라고 써져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G. 제너레이터 모터예요? 발전기예요? 오씨. 김 빠지는데요? 선행학습자가 있어가지고. 검유계가 뭐예요, 그러면? 검유계하고 전류계하고 차이점이 뭐죠? 조정하는 거. 검유계는 전류계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흐르는 거 안 흐르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있으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전류가 왼쪽으로 올렸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올렸다면 오른쪽, 평행이 이렇다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0. 그래, 검유계의 지시값이 중요합니다. 검유계의 지시값이 0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안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흘렀다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전이차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A점을 찍고 B점을 찍었을 때 이거를
선생님이 VA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를 VB라고 표현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한 말이 이해 안 되면 이 공식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VA 점과 정확 말하면 VA라는 게 낫겠죠? VA 점이라고 하면 혼동하니까 VA와 VB 그 전이차는 0이다. 이 말에 지금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이게 평형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이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봐보시게요. 자, 전류가 안 흐르려면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내가 콘센트에다가 찍었다. 감전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절연 상태가 아주 좋거나 선생님이 콘센트 찍는 이 점과 내 발과의 전이가 같았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참새가 전기줄 앉았을 때 죽지 않은 그 이유가 롱다리가 없죠.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라고 하면 똑같은 전인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된가 안 된가 하고 처음부터 올라가고 또 다리를 쫙 벌려갖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벽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재수없으면이 아니라 거의 죽어요. 그러면 검유계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전이차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선생님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R1이면 여기가 뭘까요? R4예요. 여기가 무엇일까요? R1. 아니, 선 잘못 말했네. 얘가 뭐예요, 지금? 그러면은 X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3가 되고, 이거 뭐가 돼요? R4가 되죠? 그죠?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이 점이 VA가 되는 거고. 업체 부르세요. 업체 불러요. 얘가 VA죠? 얘가 뭐예요? VP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그려진 거예요? 검유가 그려져 있는 거고, 여기가 스위치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압 측정한 거 눈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VA점을 전압을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측정을 잘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찍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찍고, 여기 찍어야 돼요. 그럼 VA를 측정한 거예요. 됐어요? VB를 찍으려면, 마이너스 찍고, VB를 찍는 거예요. 자, 여기 찍으려면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이제, 보통 이제 접지한다 그러는데, 자, 찍었습니다. 여기 찍습니다. VA 찍었죠? 자, VB를 찍으면, 찍었어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같게 나오면 평형의 조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VA는 어떻게 돼요? 여기 되는 인과전압이 2니까 V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1 플러스 X분의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 V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R3, R4분의 뭐가 돼요? R4가 되죠. 얘 둘이 같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얘 둘이 같다 그러면 VA와 VB는 같기 때문에 전이차가 0이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얘. 그러니까 좌변을 2 곱하기 R1 플러스 X분의 X 2 곱하기 R3 플러스 R4분의 뭐가 돼요? R4가 되겠죠? 그죠? 나누고 없어지고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남죠? R1 플러스 X분의 X는 R3분의 플러스 R4분의 R4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는 수학선에서 모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선생님은 왜 그런지 가르치려면 오래 걸려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요 정도는 되죠? 자,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험 한 문제 나왔는데 막 이거 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예요. 에?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얘하고 이항하면 어떻게 되세요? 얘 없어지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죠?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XR3는 R4 곱하기 R5이 나오니까 미제장은 X니까 어떻게 돼요? X는 어떻게 돼? R3분의 R1 곱하기 R4가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 브릿지가 나오면은 평행 조건이 되었을 때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검육의 지시값이 0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A점과 B점의 전위차가 0이란 말의 조건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것끼리 곱한 거는 같다. 이게 뭐란 얘기예요? 피스톤 브릿지란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시험기능사 필기에서 간혹 나오니까 분류기, 배율기, 피스톤 브릿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공식들만 가지고 일단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100% 이해한다는 것은 선생님도 어려워요. 선생님 수준에서는. 선생님 수준 별로 안 높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금방 선생님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선생님이 기능대회 때문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복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질문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